한국은 증가하는 교통 수요를 빠르고 편리하게 충족할 수 있는 매우 발전되고 다양한 교통망 시스템을 갖춘 국가입니다. 아니, 한국인들은 가난한 거 아니었어요? 기상 악화로 인천공항 오게 된 프랑스 여자 럭비팀이 한국 오자마자 경악한 이유. 여기 기상 악화로 인해 우연히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프랑스 여성 럭비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소중한 휴가를 한국 따위에 쓸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한국인 공항 직원의 놀라운 제안을 듣게 되고 결국 충격적인 선택을 감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레아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부 여자 럭비 선수로 활동하고 있고 최근 저희 팀은 국제 청소년 럭비 대회에서 우승까지 거머쥐는 엄청난 쾌거를 이뤄냈는데요. 그래서 감독님은 약속한 대로 저희에게 해외 전지훈련을 보내주기로 하셨습니다. 사실 이건 명목상으로만 전지훈련이지 휴가와 다름없었기에 저희는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어요. 저희가 여행지로 정한 곳은 바로 일본이었는데요. 저희가 일본을 선택한 이유는 그냥 막연히 유럽과 멀리 떨어져 있는 아시아 대륙에 흥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국가는 일본이므로 자연스럽게 일본으로 가게 된 거죠. 감독님은 비행기 값이 많이 나온다며 유럽 국가를 선택하라고 하셨지만 부모님조차 제어할 수 없는 저희의 고집을 감독님이 어찌할 수는 없었기에 그렇게 저희는 일본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일본에 간다는 기쁨도 잠시, 저희는 비행기에서부터 엄청난 위기를 겪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본에 거의 다다를 무렵 그만 강풍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결국 비행기 기체에 결함이 생겨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생긴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인천공항에 착륙하게 되었죠. 그러나 일본 항공사 측은 비행기 수리가 완료되는 대로 일본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수리가 언제쯤 완료되는지는 말해주지도 않고 금전적인 보상도 없다는 황당한 태도만을 보이더군요. 저희는 일정상의 문제 때문에 언제 수리될지 모르는 비행기를 기다릴 여유도 없었고 안 그래도 무리해서 일본으로 오게 되었기에 추가금을 들여 일본행 비행기 티켓을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도 없었어요. 즉, 저희는 일본 대신 한국 여행을 하게 생긴 것입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 친구들은 좌절한 채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 주에 걸쳐 세운 계획은 허무하게 날아간 셈이 되기도 했고 한국은 럭비로 그렇게 유명한 국가도 아니기에 그다지 흥미가 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나 저희에겐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저희가 절망한 채 입국 수속 절차를 밟으려고 할 때 저희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 공항의 입국 수속 절차는 정말 터무니없을 정도로 신속했거든요. 한국의 공항은 모든 인프라를 최첨단 기술로 대체했고 입국 수속도 그저 QR코드 스캔 한 번이면 전부 완료되었기에 저희는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수속을 전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유럽 내 다른 국가들에서 열리는 럭비 대회에 여러 차례 참여해본 저희는 이 같은 기술이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 공항에서는 아직도 모든 작업을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도 많고 직원들은 너무나도 게을러서 승객들이 빼곡하게 줄을 서고 있음에도 자신들끼리 대화를 하거나 개인적인 전화를 받는 등의 행동을 하며 여유를 부리곤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10분 만에 처리될 일도 유럽에서는 3시간, 4시간 걸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심지어 특정 국가의 단체 관광객들이라도 마주친다면 그때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죠. 하지만 한국은 저희에게 난생 처음 보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게 저희는 한국은 뭔가 다를 거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인 공항 직원이 입국 수속을 마친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충격적인 말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공항에서는 예기치 못하게 인천공항에 오시게 된 승객분들을 위해 긴급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항 내 식당에서 1만 원 이하의 음식을 구매하신 후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면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한국인 직원의 황당한 제안에 저희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건 천재지변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일본 항공사 측의 부실한 대응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즉 인천공항 측은 오히려 피해를 본 상황인 거죠.
하지만 어떻게 한국은 자신들이 피해를 본 상황임에도 더 큰 피해를 본 승객들을 먼저 생각해주며 호의를 베풀어줄 수가 있는 걸까요? 저는 한국의 배려적인 정책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감독님만은 정색을 하고 계셨고 이내 따뜻한 분위기를 완전히 깨부수는 말을 건네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전부 속고 있는 거야. 프랑스 공항을 좀 봐. 변변한 음식점 하나 없어서 맹물과 다름없는 음료수 한 잔에 10,000원씩이나 받고 식사료는 10,000원 따위로는 턱도 없는 금액을 책정해 놓았잖아. 즉, 공항 측은 10,000원이라는 미끼를 이용해서 저질식품을 훨씬 비싸게 팔려는 상수를 부리고 있는 거야. 사실 감독님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웬만한 공항에서는 변변한 음식점이라곤 찾아볼 수 없고 가격도 말도 안 되게 책정해 놓거든요. 저는 저번에 독일 공항에 갔다가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음식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물 한 병과 소시지 2개에 25,000원을 요구하는 직원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원가라고 해봐야 1,000원도 안 할 것 같은 저질 음식에 25,000원이나 요구하다니, 이건 공항이라는 특수함을 감안하더라도 정말 미쳤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가격이었어요. 따라서 한국도 10,000원을 미끼로 숫자에 장난질을 한 터무니없는 음식값을 요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긴 비행으로 인해 엄청나게 허기진 상태였고 그렇게 상술에 놀아나지 말라는 감독님의 말을 무시한 채 식당을 찾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항 내 식당처럼 보이는 곳을 찾았을 때 저희는 일동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잃고 말았죠. 왜냐하면 인천공항에는 다른 공항들과는 달리 퀄리티 높은 식당과 카페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과장을 보탠다면 프랑스의 고급 레스토랑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식당도 있었고 한식, 중식, 양식 등 다양한 테마의 음식점들이 즐비해 있는 모습은 이게 공항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했어요. 또한 당연히 엄청나게 비쌀 거라고 생각했던 음식값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저렴했는데 한국의 공항 식당은 10,000원 한 장으로도 웬만한 음식은 전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하더군요. 그렇게나 한국은 사기꾼 나라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쳤던 감독님도 이 장면을 보고 그저 입을 다물 뿐이었습니다. 유럽의 공항은 물도 엄청나게 비싸서 공항에서 물을 구매할 바엔 차라리 목말라 죽거나 오줌을 마시는 편이 낫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는데 이렇듯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의 공항을 보면 정말 선진적이고 정직하다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나라 전체가 최첨단 인프라로 전부 발전되어 있었기에 저희 같은 인프라 사막에서 온 사람들은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직원들이 일일이 주문을 처리하는데 이런 저희가 키오스크라는 기계를 다룰 수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저 애꿎은 키오스크를 원망한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국인 할아버지가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충격적인 말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느리지만 꽤나 정확한 영어를 구사하며 저희가 무슨 메뉴를 선택할 건지 물었고 그렇게 저희가 키오스크를 조작하는 것을 도와준 뒤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도 못해서야 되겠냐며 혀를 끌끌 차고 발걸음을 옮기려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행동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노인이 저 정도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단 말인가요? 프랑스의 노인들은 아직도 불어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 꽉 막힌 사고를 가지고 있고 각종 핑계를 대며 영어를 배울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또한 키오스크는커녕 휴대폰 조작도 제대로 못하는 디지털 시대에 완전히 뒤처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어떻게 노인들조차도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배운다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너무나도 놀라서 할아버지께 어떻게 이런 많은 나이에도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건지 여쭤봤어요. 그러자 이 한국인 할아버지는 한국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많다며 배움의 나이가 어디 있냐는 놀라운 답변을 건네시더라고요. 물론 할아버지의 영어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프랑스 노인들과는 전혀 다른 멋있는 가치관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 존경심마저 들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나이가 많건 적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 전혀 두려움이 없었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절대로 널리 보급될 수 없는 키오스크 같은 최신 기계가 한국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한국인 할아버지 덕에 음식 주문을 마칠 수 있었고 불고기와 떡갈비, 비빔밥 등 다양한 한식을 주문해서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특히나 여전히 한국에 대해 못 믿어하는 듯한 표정을 짓던 감독님은 된장찌개를 거의 뚝배기째 들고 마시는 개걸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줬고 저희가 도저히 배불러서 먹지 못한 잔반까지 전부 싹싹 긁어먹는 웃지 못할 모습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 공항의 호의 덕에 푸짐한 식사를 마칠 수 있었고 이제 한국에서의 시간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 항공사 측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방송으로 저희를 호출하더니 아무래도 기상 상황이 많이 좋아졌고 기체 결함도 매우 사소하다고 밝혀져서 몇 시간 내에 다시 일본으로 출발할 수 있으니 준비해달라고 했는데요. 이건 저희에게 분명 좋은 소식이었지만 저희 모두는 그다지 표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는 이미 한국에 정이 들어버렸고 이 나라에 대해 궁금해지던 참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울상을 지으며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때 다시 인천공항 직원이 나서더니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한국을 맛보기로라도 잠시 경험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놀라운 제안을 건네더군요. 저희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의아해했는데요. 이런 저희의 표정을 읽은 직원은 한국에는 환승투어라는 시스템이 존재해서 한국의 경유로 방문한 관광객들이 한국을 체험하고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사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항과 도심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교통도 형편없어서 이런 시스템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한국 공항은 지하철과 버스뿐만 아니라 기차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편의성을 보여주고 있었고 따라서 분산된 교통 덕분에 이렇게 정시를 반드시 맞추는 놀라운 투어가 가능한 듯 보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기발한 아이디어에 감탄하며 한국의 전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복궁을 선택했는데요. 직접 방문한 경복궁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곳은 그야말로 한국의 매력을 전부 엿볼 수 있는 신비로운 장소였거든요. 최첨단 시설과 고도로 발전한 도시와 더불어 전통적인 멋이 공존하고 있는 경복궁은 수많은 고층 빌딩 사이에서도 우아한 멋을 뽐내며 동양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은 또 어찌나 예쁘던지 저희는 전부 한복에서 눈을 떼지 못했을 정도로 한복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물론 감독님은 여기서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그는 한복을 입은 한국 여성들만 보면 어김없이 접근해서 사진을 같이 찍자고 부탁했고 결국 저는 감독님의 개인 사진 기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감독님께 왜 한복을 입은 남자들과는 사진을 찍지 않냐고 물어보니 감독님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돌릴 뿐이었죠. 어쨌든 저희는 경복궁을 둘러보며 전통 카페와 기념품 상점에서 여러 가지를 구매하기도 했는데 한국은 환전을 하지 않아도 카드 하나만으로도 모든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편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심지어 노점상에서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인들은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조차 휴대폰으로 모바일 결제를 하는 걸로 보아 반드시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저희 같은 프랑스인들은 한국인들에 비해 한참이나 뒤처져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저희는 프랑스와 비교한다면 모든 점이 우위에 있는 한국의 모습에 감탄을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을 했고 결국 인천공항으로 복귀할 시간이 되어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스에 탄 저희는 마치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아무 말도 안 한 채 조용히 창밖만 바라봤죠. 아무래도 저희 모두는 이대로 한국을 떠나기엔 한국을 너무 사랑하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도착한 저는 용기를 내어 그냥 일본에 가지 말고 한국에서 여행을 이어나가자는 말을 꺼내봤는데요. 그러자 친구들의 표정이 밝아지더니 모두가 제 말에 공감하며 한국의 남자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감독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얘들아,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었을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선택권이 생긴 지금이라면 일본을 가야 하는 게 맞지 않겠니? 우리가 예약을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를 생각해 보렴. 저희는 추가금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지만 학부모 대신 저희를 통솔하는 감독님의 입장은 조금 다른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굳은 표정으로 일본 항공사 측이 내민 종이에 서명을 하러 갔고 이제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 순간 감독님이 일본 항공사 측에 충격적인 말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나쁘네. 당신들의 항공사는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는 거죠? 일본인들은 전부 다 그 모양인가요? 이렇게 정확한 공지도 없고 책임감도 없이 제멋대로 운영한다면 피해는 승객인 우리와 한국의 공항 측이 전부 떠안아야 하잖아요. 감독님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씩씩대며 화를 냈고 그렇게나 건방진 표정을 지으며 연신 책임 못 진다고 말하던 일본인 직원은 그제야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사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감독님은 서명란에 F로 시작하는 욕설만을 적은 채로 그대로 뒤돌아섰고 저희 보고 수수료는 전부 자신이 부담할 테니 일본 따위는 가지 말자고 말씀하셨죠. 감독님의 말을 들은 저희는 환호했고 그렇게 저희는 한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아까 환승 투어를 함께했던 수많은 외국인들을 마주친 걸로 보아 일본에 가려다가 마음이 바뀌어 한국을 고르게 된 사람들은 저희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모양이었어요. 어쨌든 저희는 갑자기 오게 된 한국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강은 정말 환상적인 곳이었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바다인 줄 알았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한강은 멋진 공원까지 있어서 저희 팀은 이곳에서 러닝 훈련을 하며 약간의 죄책감을 덜 수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새벽에 공원을 간다는 건 정말 자살행위나 다름없을 정도로 위험한데 한국의 새벽 한강공원에는 맥주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들과 저희처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더군요. 그 외에도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친절한 한국인들과 세계 최고의 한국 인프라를 경험하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한껏 즐겼고 제가 이런 나라를 두고 일본 따위를 선택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질 만큼 많은 잊지 못할 추억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저희가 나중에 좋은 실업팀을 찾거나 좋은 대학교에 진학한다면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라도 한국에 한 번 더 데려와 주겠다고 했기에 저는 한국에 한 번 더 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감독님은 한국에서 그 누구보다 즐거워 보이던데 이게 정말 저희를 위한 조건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연히 오게 된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나라임.